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예상보다는 빨리 수사도 한 이틀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장도 한 4시간 이 정도 만에 나왔어요. 그 영장에 나타난 혐의는 어떤 것인가요? 보통은 이제 영장은요, 원래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영장만 이제 전담하는 이제 부장 판사들, 이렇게 몇 명, 보통은 이제 그분들이 심사를 하죠. 예, 예. 근데 어제는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또. 주말에는 이제 당직 판사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당직 판사가 하는 경우는 이제 빨리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당직. 그렇구나. 어제도 이제 중앙지법의 이동희, 예. 이동희 이제 당직 판사가요. 예. 뭐 본인이 볼 때는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류가 있다. 이렇게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이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9시쯤 4시간 만에. 예. 4시간 만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고요. 예. 아마 이제 유동규는 뭐 11억 뇌물 혐의 있잖아요. 예. 크게 보면 이게 배임하고 뇌물 혐의거든요. 배임은 이제 업무상, 직무상 자기가 이제 맡은 업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남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한테 이제 손해를 끼치는. 예. 이 말은 이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제 이익을 취하고 공사에 손해를 주는 이게 배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현금 11억 있잖아요. 예. 이거는 사진도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정량 회계사.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빌린 돈이라고 막 우기봤지만 예. 그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뇌물 혐의 일단 금액은 일부만 11억. 그다음에 배임 혐의 이걸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김만배한테 빌렸다는 돈이 11억 아닙니까? 유원홀딩스를 만들려고 사업을 새로 하기 위해서 빌렸다고 그러는데 어제는 김만배한테 빌린 것은 5억 정도로 이렇게 했고 나머지 3억은 유래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 정재창 씨한테 3억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언론마다 약간씩 보도가 다릅니다만은 그럼 11억 중에 5억만 인정해 준 건가요? 뇌물은 이제 얼마든 간에 영장 담당 판사는요, 모든 걸 이게 정확하게 심리할 필요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뇌물은 1억만 넘어도 이게 10년 이상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입니다. 보통 이제 1,000만 원 넘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당직 판사가 그렇죠. 정확하게 심리가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고요. 계속 이게 유동규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게 사업 자금 11억 이혼 위자료로 또 빌렸다고 어제 영장할 때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둘러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당당하면 촬영증 쓰고 계좌로 빌리죠. 예. 그렇잖아요. 예, 촬영증 쓰고 이게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되죠. 예. 근데 왜 그러면 현금으로 가지고. 원래 얘기합니까? 전부 이게 이런 변명은 판사가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실제 이제 유동규의 지분은 이미 700억 이미 그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라면 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일각 가지고 영장은 발부되는 거예요.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은 원래 김만배가 내 수익에 절반 주겠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유동규가 개발이익의 25%를 달라 그래갖고 700억을 배분하기로 약정했다. 이건 사실인가요? 녹취록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녹취록은요. 예. 증거의 왕입니다. 예. 본인들에게 대화를 녹음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저는 당연히 사실 가능성이 높고요. 유동규가 이제 10억 빌려고 몇억 빌려고 이런 걸로 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소한 이게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2명이요. 지금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직원으로. 어제 어떤 분이 제보고 좀 변호 맡아달라고 몇천 준다 했는데도 제가 거절했는데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화천대유 그분이 근무하니까. 예. 아니 정영학 회계사는 게 본인도 600억 받은데 왜 녹음하고 이게 폭로한 겁니까? 예. 이랬더니
야, 정리학 회계사 그랬대. 내가 이게 600 받은 거 맞는데. 644억이죠. 예. 엄청나죠. 근데 나는 진짜 일을 많이 했는데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일 하다 안 해. 내보다 일 하다 안 한 사람들이 내보다 더 받아간 거. 이거는 이게 못 참겠더라. 야, 644. 사람이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게 자기보다 이게 일을 훨씬 적게 한 유동규가 예. 자기보다 많이 700억 어쩌고 뭐 절반 어쩌고 하니 이게 못 참는 거예요. 남욱이도 1,007억 아닙니까? 남욱 변호사. 그 사람 또 일은 많이 했더라고요. 남욱이는 이제 정영하고 두 명이 다 했으니까 예. 남욱이 1,000억을 인정하지만 유동규는 뺨까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이게 도저히 자기보다 많이 받으라는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로가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어제 영장은요, 그냥 이게 가장 명백한 거, 그 정도로 이게 청구하고요. 이제 수사는 이게 이제부터다. 이렇게 봐야죠. 그 정영학 변호사가 뺨만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뭐 술집에서 그 얼음통 있잖아요. 그걸로 막 대가리를 막 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거 검찰 수사에 빨리 넘기지 않으면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겠다. 자기가 너무 생명의 위험을 느껴갖고 가서 빨리 녹취록 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 지금 이게 유동규 그 과거가 이게 미스터리하잖아요. 과거가 이게 베일 속에 가려지는데 저는 상당히 그 조폭에 가까운 인물로 봅니다. 원래 이게 그 리모델링 뭐 이런 조합장 있죠, 재건축. 예. 다 이게 조폭들이 연루돼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이게 뭐 한양대 음대 놓았다고 음악 그 녹취록 놓았잖아요. 예. 이재명이 형이 예. 그 형수 있잖아요. 김혜경 씨가 통화 녹음한 거. 뭐 한양대 음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상당히 미스터리한 게요. 그 이재명이 밑으로 오기 전에 뭐 이게 서울의 설계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 예. 또는 여러 가지 이게 뭐 판매나 보험 있잖아요. 예. 여러 회사를 전전했다 뭐 이런 정언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게 어떤 경우는 뭐 철거반원으로 일하면서 이게 그 재판도 하고 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분이 조폭하고 연루됐거나 거의 본인도 이게 조폭에 가까운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이미 남욱 변호사가 도망친 상태에서 본인에게 모든 그때 그 로비 자금이 350억 분배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예. 그럼 이게 모든 자금 로비 뇌물 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정영학이가 100%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내 혼자 이거 비밀을 다 지키면 상대도 비밀을 지키면 둘 다 지키면 좋지만 내 혼자 이게 비밀 지켰다가 상대가 불호가 드러나면 내 혼자 왕창 뒤집어 쓰잖아. 예. 이게 바로 재수의 딜레마라 그럽니다. 재수의 딜레마. 그래서 저는 정영학 회계사가 폭로한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게 유동규의 그 범행이나 행태는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그 유동규 씨의 실체랄까? 과거에 뭐 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당에서 재개발 조합장 한솔마을에 그리고 그 재개발 협의회 회장을 했다. 여기서부터만 시작이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준 것에 따르면은 아주 철거 전문업체로 유명한 모 건설업체의 철거 팀장을 했고 그 이해찬 전 대표 그분이 관악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봉천동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무자비하게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철거 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뭐 여성 무슨 성추행 또 세입자 뭐 사무실 난동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뭐 이모 씨라고 아주 이 철거 업계의 대부격이 뭐예요. 그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나 은수미나요 철건들이 보면 이게 대부분 조폭들이 많아요. 예. 그 장기표 쌤이 공개한 그 사진도 보세요. 시장실에 다리 떠 올리고 있는 것도 그 조폭들이요. 은수미도 이제 그 연루되고 재판받고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유동규 씨도 뭐 이재명의 장비라고 하는데
장비는 실제 조폭이 아니에요. 네. 의협심이 강하고 그렇죠. 머리가 샤프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유동규는 이런만 이게 장비지 저는 그런 철거반은 그런 상당히 개연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뭐 69년생이고 한양대 성악과 넣어가지고 가전제품 유통업체 H사에 3년간 일하고 또 웹솔루션 관련 업체 N사에서 5년간 일하고 그다음에 그 셀스코라고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도 만들어 하고 이런 게 몇 가지 노는데 저는 그 과정에 그 아까처럼 철거반 연루됐을 가능성도 많고 원래 이게 저도 뭐 시행이나 리모델링 재판을 많이 해보면요 이런 이제 추진 단장 중에 이런 조폭들이 많이 연루돼 있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다. 점에서 이제 그 유동규의 과거도요 이제 하나하나 이게 배열 속에 가려있던 게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 과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럼요. 뭐 페이스북부터 모든 게 과거만 쫙 보면 이미 여러 사람의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이제는 이게 그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검사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선 압수수색 장소가 그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은 일주일 전인가 그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압수수색하면 안 되죠. 원래 살던데 거기를 해야 하는 거고 되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몰래 들어가서 또 아주 급박하게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가갖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20-30분간 뭐 안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압수수색 하기 전에 검사 한 명이 들어가서 뭐 유동규고 2-3시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또 그 핸드폰도 던졌다는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그 의혹투성인데 일단 검사가 2-3시간 면담은 이제 검찰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그 검사 간적도 없고 수사관들이 갔다. 이거는 이제 또 진실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 압수수색하는데 수사관만 가도 됩니까? 검사 대개는 검사들이 가잖아요. 지휘하러 보통 가죠. 예. 지금 이게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부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이게 ABC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압수수색할 때는 여러 가지 게 도주라든지 무슨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집 위에도 가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 출입문. 예, 그렇죠. 이런 데도 한두 명이 지키고요. 이렇게 그 하거든요. 전혀 뭐 기본을 못 지킨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핸드폰도요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옛날 핸드폰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옛날 핸드폰은 이제 그 지인한테 맡겨놨다. 이거 나중에 내가 맡겨놨다고 우기고. 그다음에 그 2주 전에 새롭게 통한 예. 이 핸드폰을 창문으로 던졌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뭐 제가 방송에서 말했듯이 저는 압수수색 과정에 그 핸드폰을 창문으로 던지는 경우도 처음 보고 그다음에 더 처음 보는 거는 그걸 못 찾는 검찰 이게 처음 봐요. 아니 어떻게 핸드폰을 못 핸드폰이 잡습니까? 창문으로 던지면 그 떨어지는 장소는 1-2m 반경 이내죠. 예. 그 남은 핸드폰을 주워가서 누가 씁니까? 예. 쓸 수가 없잖아. 이름이 다 비밀번호나 누구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아니 누가 주었더라도 주워도 그냥 주지 그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 전체가 핸드폰을 누가 주워갔다고 하는데 아 그 주워간 사람이 얼른 신고지 겁나서라도 웬만한 사람은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 안 던지거나 다른 데 숨기고 그랬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20분 막 2-30분 그 검찰이 협의했죠. 이때 급하게 누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집 쪽으로 와라. 내가 이게 핸드폰 던질 테니 빨리 숨기라. 예, 저는 그렇게. 이게 공범이 있었거나 아 그랬다고 봐요. 공범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게 안 던지고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다른 데 숨기고 뭐 이런 이제 경우도 있고요. 요즘 이게 압수수색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마약은 문벨 누를 때 화장실에 이게 변기에 엮고 내리는 경우도 많고 보관하고 있다가 심지어 이게 핸드폰도 내려갑니다. 핸드폰도 이게 그 화장실 변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문을 세게 눌러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게 저는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규가 치밀하게 저는 여러 가지 수사 혼선을 위해서 지금 이게 그 말을 좀 오락가락 행설 수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유동규가 행설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가지고 야 적당히 좀 없애 우리가 핸드폰 나오면 그거 보고 안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이용구 때 안 봤다고 했다고 그 경찰이 거짓말했다가 얼마나 치도권을 당했습니까? 그 핸드폰에서 이재명하고 통화한 내용 뭐 이런 거 다 나오면은 모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드는 의문이에요.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봐야죠. 지금 수사팀 있잖아요. 예. 지금 수사팀은 이제 그
그냥 수사팀이 아니고 저는 이재명 변호인 팀이라 봐요. 이재명 변호인 팀. 이 사람들에게 그 태산 명동의 그 서일필이 아니고 태산 명동 서일유. 오로지 태산처럼 막 지금 시끄럽잖아. 그럼 이게 오로지 유동규 하나로 꼬리를 잘라야 된다. 유동규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이한성을 통해서 이화영 쪽으로 가든지. 그렇죠? 그게 그 천화 동인 1호 아닙니까? 천화 동인 1호는 이한성, 이분이 이화영 국회의원, 즉 킨텍스 사장이죠. 거기 그 보좌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15년 전에 보좌관 통화 한 번도 안 했다 했잖아. 근데 최근에 회사 설립회가 등기하고 다 거짓말인 게 최근에 드러나 버렸죠. 컨설팅 회사 세워갖고 뭐 한 4년 전에까지 같이 이렇게 사내 이사를 했더구만요. 그러면 천화 동인 1호가 지금 이한성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화영 더 나아가면 이게 이해찬 이재명 가잖아요. 라인이. 근데 이게 유동규 거라는 말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천화동이 1호가 액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결국 이재명 유동규 또는 이게 이화영 이해찬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유동규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으로 번지면 난리 나는 거고 검찰 목이 다 날라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쪽으로 번지면 이게 다 검사들 사표내야지. 그리고 김호수나 박범계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또 해체해버리죠. 무슨 인사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유동규하고 만약에 이한성, 이화영 쪽으로 가도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해찬이가 딱 연결되잖아요. 이해찬이는 진즉부터 거기 가서 지금 캠프에 저장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검찰은 어떻게든 이게 유동규 선에서 태산 명동의 지새끼 한 마리, 유동규를 지새끼로 보면 그 한 마리를 이게 막아놔야지 이게 그 확대될까 싶어서 지금 이게 전전긍긍하는 이게 지금 검찰이다. 따라서는 검찰이 뭐 크게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이런 이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집행자고 이재명이 스스로 얘기한 대로 설계자는 나다. 그러니까 그 수익 구조를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한테는 1822억만 오고 저쪽한테는 4040억 뭐 이렇게 막 설계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또 사업자 평가라든가 선정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누가 사인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선 수사라고죠. 근데 윗선 수사가 되겠습니까? 과거 뭐 울산이다 월성이다 하면은 청와대 문턱을 못 넘잖아요. 몸통이 누군지 뻔하냐 하는데도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몸통이 맞는 게요. 유동규 입장에서 굳이 무리하게 민관한테 다 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자기가 돈을 받아먹을 수 일부 있겠지만. 근데 이재명이는요. 이재명이는 이제 그때 그 실무자가요. 실무자가 이게 분양가가 1,4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게 건의를 했는데 유동규가 묵살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재명이가 묵살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다 설계했다 하니. 그럼 이게 저는 왜 그러냐. 결국 이게 그 김만배와 권순일로 저는 가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김만배, 권순일 때문에 이재명은 이게 그 재판에서 이미 죽어 없어질 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미 항소심이 벌금 300 받으면 당선 무효에 5년간 출마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때 김만배가 전화비자 해부되고 8번이나 권순을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살려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때 재판 결과가 미리 누설됐다고 지금 판사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 재판 선고 결과가 요거는 이게 7대5로 이깁니다. 김만배가 미리 권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만나 큰 소리 칠 수 있지. 내가 고생해가지고 야 우리 그 당신 살렸어.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거지 되는 거. 대장동 그 뭐 초과 이거 우리 묻어. 어차피 5천원 가서니까 우리 좀 묵게요 하면.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김만배한테 묵지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알아서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저는 이재명이가 많이 묻다 보지만 본인 돈으로 본인 손으로는 1원 하나 안 받을 수 있다 봐요. 본인 손으로는. 다만 유동규나 이화영이 받아가 선거자금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이가 본인 손으로는 1원 하나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 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출마
재판 이긴 거 있잖아요. 예. 이거만 해도 이게 벌써 저는 몇천억 가치가 있잖아요. 몇천억 가치가.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이런 프레임도 중요하지만요. 예.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은 플랜카드를 이래 붙여야 돼요. 이재명이는 누구 때문에 무죄 받았습니까? 이재명이는 누구 때문에 무죄 받았습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 그 대법관 8번이나 만나가지고 김만배의 로비로 권순일이가 사후수뢰 아닙니까? 저는 사후수뢰 플러스 찾아갈 때 있잖아요. 예. 빈손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 비타500이 있는지를 찍어봐 CCTV. 예. 비타500에 보면 비타500이 안 들어있고 현금 들어가면 1억 들어가거든요. 예. 저는 이게 8번 만날 때마다 직접 수뢰 플러스 나중에 고문 사후수뢰 있잖아. 이 의혹을 다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설계한 게 맞고 그거는 결국 재판 거래 때문에 이재명이 끌리다 가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다음에 당장 이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김만배겠네요. 돈을 준 사람도 요즘은 구속당하잖아요. 지금 뇌물 수수를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유동규 뭐 본인은 인정을 안 했지만 검찰은 그렇게 뇌물 수수했다고 하면 준 사람도 해야 하니까 우선 당장은 김만배부터 들어가나요? 어떻게? 그럼요. 김만배고요. 제가 어제 이제 저한테 선임하러 왔다 했잖아요. 누가 예. 화천대유 직원이 저한테 선임하러 왔다 했잖아. 김만배는 선임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예. 와, 우리나라에 두 번째 큰 높은 태평양이죠. 아. 태평양을 선임하고요. 그다음에 그 팀은 이재용 수사팀, 이재용 변호팀 있잖아. 삼성그룹의 이재용 변호팀이 막강한 팀이잖아요. 예. 그 팀이 김만배 변호를 뭐 하는 것처럼 멋있지 않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게 도둑이 자기 말 저린다고 김만배도 볼 때 이미 자기도 구속 예감하고 각오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고로 보면 태평양에 이재용 팀을 선임한 게 아닌가.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또 고사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자기 선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좋은 형님들 30여 명이나 모셨다고 했잖아요. 아주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법조인들 그 고문으로 그 고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정도 아닙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한 7, 8명 뭐 이경재 변호사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좋은 형님들 이렇게 한 30명 고문으로 모셨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도 다 참여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30명도요. 예. 전부 이게 다 피해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명도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예. 내 속담에 예. 선임이 자기 머리에 못 깎는단 말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변호사도 자기 머리에 못 깎아요. 그러니까 그 김만배의 형님 법조인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다 피해자가 될 거예요. 곧 아마.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태평양 선임한 게 아니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와 그 일당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파리떼들이라고 봅니다만은 뭐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그러나 지금 검찰로서는 당장 이 유동규를 구속했으면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거기도 정영학 변호사에 하면은 한 10억 돈 거리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뭉칫돈 그거 사진까지 찍어서 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잔돈분 뿌린 거지만 그 사람들도 뻔하냐 아는데 그냥 맨입에 있을 태그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사건 대장동 개발의 4인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김만배 외에도 정진상이라고 정책실장 이 사람도 이제 늘공이 아니고 어공 아닙니까? 그래서 좌동규 우진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고 또 김용 뭐 일각에서는 이 네 사람이 도원 결의를 했다. 말하자면 대장동 개발 그렇게 잘 하기로 그리고 그게 잘 나눠먹기로 도원 결의를 했다는 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도와 성남시 그리고 도갱우 도시개발공사 이쪽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어제 뭐라 하냐면요. 이재명이가 예. 유동규는 척건이 아니라 하면서 최소한 이게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척건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유동규는 척건이 아니고 예.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했잖아. 예.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정진상이가 구속됐다면요. 이재명이 이랬을 거야. 야, 정진상이 내 척건 아니야. 최소한 이게 김용이나 유동규 정도는 돼야 내 척건이지.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는 이렇게 말을 잘 바꿉니다. 예. 만약에 정진상이가 돈 못 쓰면 최소한 이게 장비 유동규나 그다음에 지금 대변인 김남준, 예. 그다음에 또 경기도 대변인 김용 있잖아. 예. 이 정도가 척근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꿀 사람인데 실제 정진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한성이 있죠. 예. 이 사람부터 이게 저는 구속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이한성. 왜냐하면 이게 이한성이가 지금 여기는 청와동 1호의 명의상 대표잖아. 예, 출금도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소환했는데 구속해야 된다고. 예. 왜냐하면 이게 이한성이 이렇게 보좌관한테 그 천몇백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출택이 있나요? 그럼 이게 결국은 이화영으로 가가지고 이게 총선 자금으로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 1호 제가 자금이 1208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1200억이에요. 제가 이제 이낙연 측에 아는 분에서 물어봤더니 이재명계가 이번 총선에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었대. 그럼 이게 물론 이재명이 뭐 지지 때문에 늘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이가 총선 때 저는 엄청난 지원을 해줬다 봅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고 봐야죠. 총선 때 이게 473억 현금 인출한 것도 있잖아. 김한배가. 예.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게 그러면 그 일을 저는 이화영이가 했을 가능성이 많다 봐요. 예. 이화영이 국회도 있었고 국회를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한성을 이게 빨리 구속해서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총선 때 있잖아요. 현금으로 추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정책 실장 정진상이 이거는 자타가 이재명이도 척근이 나잖아. 예. 변호사를 또 사무장부터 계속 왔으니 이거는 이런 거는 집사거든요 평생. 그리고 따라서 저는 정진상도 이게 배임 아닙니까? 공무원 같이 했으면. 지금 캠프에서 아주 핵심적인 일들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장이죠. 예, 부실장. 부실장이고 예. 사무장 출신이니까 예. 이거는 정진상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진상과 이한성 이 두 명을 빨리 구속해서 자금 흐름을 최종 기착지가 어딘지 이게 지금 검찰이 필요한데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 유동규한테 뭐 700억이 갔던 몇 억이 갔던 그 돈의 최종 정착지, 예, 그게 어딘가 그걸 밝혀야 하는데 지금 검찰 하는 것을 보면은 유동규와 뭐 김만배 그리고 공무원들 좀 잡아놓고 잘하면 여야 정치인들 거기서 돈 먹은 사람들 해갖고 이걸 정치 쪽으로 부패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보세요. 유동규가 700억 요구한 건 분명하잖아. 그 녹취에. 예. 자 그럼 유동규가 700억 요구할 때 이게 내가 먹으려고 700 주시오 이러겠어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큰 꿈 우리 대동 세상을 꿈꾸는데 우리 대장동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동 세상을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의 큰 뜻을 편한데 700 쓸 거니까 빨리 나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자기가 내 700은 먹을 테니까 주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뭐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요 결국은 이제 몸통은 모든 이게 인적 물적 정황 증거가 전부 이게 이재명 한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걸 제가 그래서 이재명이 보고 뭐 계속 이재명이가 한자성을 좋아하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 보고는 봉고 파직을 시킨대. 유리 파면식 해가지고 금고에 잠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당 대표에게 야당 당원과 국민이 뽑은 걸 이재명이가 파직시킵니까?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보고는 위리안치식이 냈잖아요. 위리안치 기한 보내가 우리 추사 김정희처럼. 그래서 제가 이게 한자성으로 이재명한테 하면 한마디로 이게 이장패청. 그러니까 장이 손바닥 장자잖아요. 이 뭐뭐로. 이장 손바닥으로 이게 패 가린다 하늘천. 손바닥으로 이게 하늘을 가려야지. 지금 이게 모든 증거들이 이재명이 너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비틀어가지고 방송에서는 이점 패신 점 하나로 몸 전체를 가리라. 이재명이 너 몸에 점 하나로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느냐? 점 하나로 이점 패신 몸을 가리는 이런 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게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